자, 오늘은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 기본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거 말고 혹시나 놓치시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에 이거 좋긴 한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담아봤고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공터 원장님들께서는 레귤러라는 수업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레귤러 클래스의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조금 놓친 부분은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분 수업을 운영하고 계실 때요. 단계가 섞여 있으면 고민이 참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제 원장님들, 운영센터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친구를 관리할 때 뭘 시켜줘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택, 이런 고민이 좀 있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레귤러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기능이겠지만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수업의 가장 꽃은, 또 저희 프로그램의 꽃은 학습 속도를 학습자 중심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쵸? 진도를 아이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아이가 리뷰가 필요하다면 또는 프리뷰가 필요하다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죠? 저희가 기존의 이 랭귀지 스쿨이라는 기능을 여러 번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all이라는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박수를 제주도에 오셨었는데 자, all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는데 이 버튼을 또 활용하실 때 의견을 주셨어요. 이 all이라는 버튼은 이제 이따가 학습관에 혹시 들어가면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앞쪽에 보시면 지금 CC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HW 알고 계시죠? 옆에 all은 전체 해당 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근데 모든 컨텐츠를 불러오지만 아이가 만약에 학습을 완료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혹 어드민 처리를 해줬어요. 그럼 그 학습을 불러오지 않아요. 그럼 학습할 수가 없죠. 그럼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액티비티를 검색하셔서 그 액티비티 번호를 넣으시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액티비티가 너무 찾는 거 어려워요 라는 이제 플러스 친구 문의를 조금 많이 받아서 우선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건 이렇게 이제 자료를 지금 만들어는 놨고 아직 자료실 업로드는 안 돼 있는데요. 전 단계의 각각의 액티비티 번호를 볼 수 있는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제 단계 선택하시고 이건 PDF를 만든 이유는 교재에 혹시 붙여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PDF로 하나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선생님들은 필터 거시면 다 필터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진도 타임 선택하시고 CC인 건지 아니면 그냥 컨트롤 파인더 하셔가지고 거기서 번호 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번호 검색하는 데다가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만 해본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이 단어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닝,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들 학습 결과 볼 때 리포트에 이제 방사형 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역별로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그게 이제 1만 시간을 어떻게 채우냐라는 건데 거기 지금 이 학습들이 그 영역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구분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레슨 네임이요. 자, 레슨 네임은 학습관에서는 상단에 큰 이제 중분류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가장 끝에 있는 액티비티 타입이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하는 게 타이핑이야, 아니면은 비디오 레슨이야, 이런 것들의 값이 있잖아요. 그 네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돌다리를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표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CC에는 뭐가 있죠? CC가 끝날 때, 진도 하나가 끝날 때 가장 마지막은 데일리 테스트죠.
DT. 그래서 여기는 블랭크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블랭크는. 그럼 여기 테스트 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T가 있는 건 어디에 있냐면 홈워크 파트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 칸들은 비어져 있을 거고 테스트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 이런 기능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온라인을 끝내고 내가 예를 들어 GK002 친구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을 때 GK003의 스피킹을 하는 아이가 잘 읽지 못해, 챈트를 따라하지 못해. 그럴 땐 어디로 가셔야 돼요? 땡땡아, 랭귀지 스쿨 들어가서 앞에 있지? 찾아가지고 챈트 열심히 부르고 와. 이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저희 파닉스 교재에서는 홈워크 페이지를 체크해 드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여기가 과제인 거 알겠다. 근데 GR 단계에도 홈워크는 체크가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아주 단순한 것들을 홈워크로 뺐기 때문에. 근데 패턴에는 사실은 홈워크라고 명확하게 체크되어져 있진 않죠. 여기는 홈워크예요. 이거는 굳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지금 확인학습용으로 넣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유닛 하나에서 홈워크로 원래 이제 원장단 교육을 하거나 강사 레귤러 수업 교육을 할 때 홈워크로 소개하는 페이지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에서는 보시면 앞쪽에서 이미 단어랑 문장들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는 아이가 혼자서 직접 적어봐도 된다, 적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페이지가 적용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과 함께 확인이 좀 필요한 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딩으로 넘어갔을 때 첫날 단어 학습 중심으로, 그쵸?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학습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아이가 스스로 단어를 연습하는 페이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홈워크라는 걸 구분할 때는 해당 페이지가 과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닛의 타임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타임에서도 문장을 직접 적어보는 란들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과제로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의견들을 주셨어요. 저희 사학부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피드백으로. 그래서 홈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패턴 스토리에서 조금 더 염두해서 교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희 난양센터에 이제 심은주 원장님께서 AMP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이렇게 연사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 파트는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뒤로 교육 내용이 사실 더 많아요. 지금 너무 오전에 집중하시기보다 저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쵸? 러닝 패스 파트도 있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요. 단계가 섞여 있으면 가장 고민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놓쳤냐 놓치지 않았냐. 그쵸? 고민되시잖아요. 그룹 수업은 사실은 크게 고민 없어요. 한눈에 그룹 수업은 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룹이 아닌 개별 학습으로 진도를 나가시는 경우에는 내가 이 학생에게 이것을 확인했나? 아니면 이 친구가 이것을 스스로 체크했나? 이런 습관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담아낸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파일이 자료실에는 이제 전체 단계별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직접 센터가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운영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보캐블러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디자인 폼만 잡았고 기본 내용들은 사실은 해당 단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귤러에서 가장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아이가 스토리를 잘 읽었는지, 그쵸?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를 체크했는지, 그 다음 홈워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캐블러리 추가로 만약에 패턴 단계에서 보카 챌린지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 친구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교재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체크를 하고 순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순서대로 이제 인디브에서 수업이 끝나면, 개별 맞춤 학습이 끝나면 자기 자리로 왔을 때, 아, 나 오자마자 이거 해야 돼. 아, 나 이거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걸 이 표를 보면서 인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교체가 되면 저희가 센터 내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선생님도 교육을 받고 들어갔을 때 분명히 놓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수업의 정량화를 위해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파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뭐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쪽에 적어놨고요. 이 부분 자료로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레귤러는 사실 이 정도만 짚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 랭귀지 스쿨을 활용하실 때 불편하셨던 부분들은 파일로 제공하는 걸 토대로 단계별로 리뷰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 프리뷰하는 학습들이 이제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컨텐츠가 단계별로 무엇이 적절하게 아이한테 제공돼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 학습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그런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컨텐츠 특징을 알고 시기, 단계에 맞는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강조를 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킨더 단계에서 그레이드 1 단계로 이제 아이가 레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GR 단계에서 저희가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과정에 대한 걸 잘 담아냈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1.0에서 담고 있었던 완전히 단순한 그런 패턴의 교재가 아니에요. 워크북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런데 그거를 단계가 섞여 있는 첫 수업 시간에 아이한테 올곧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겠죠. 너무 정신없겠죠. 아이가 교재가 왜 어려울까에 대한 걸 고민하실 때 실제로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시간을 할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단계가 GR로 넘어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그룹을 묶어서, 단계는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GR 단계에서는 교재 구성이 피션과 넌픽션인 거니까요. 아이한테 집중해서 그 파트를 20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월이 바뀔 때 대부분 레벨이 바뀔 거니까 그 친구들만 특정 요일에 하루 모여서 같이 지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아이한테도 그리고 원활한 이제 운영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사실 교재 ORT나 그러니까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다 ORT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GR 단계에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지막, 가장 많이 요즘에도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레벨업, 우리가 볼륨이 하나 끝날 때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어치브먼트 테스트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각 볼륨의 마지막 홈워크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홈워크에 있는 테스트를 보고 나서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볼륨 3을 했을 때. 그죠? 볼륨 1에서 볼륨 2 넘어갈 땐 상관없어요. 볼륨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단계가 바뀌는 볼륨 3에서 그 HW에 있는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보고 나면 계속 아이가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 오류다 라고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지만 그건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레벨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했을 때 집에서 일부 문제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수동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혹시라도 센터에서 또는 오픈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선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지키신다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대분류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공터영어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쵸? 저는 오늘의 교육은 사실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월 300을 보장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네, 컨텐츠가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그 어느 시간에 뭘 넣어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좀 짚고 싶었습니다. 킨더 단계에서 권장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리고 컨텐츠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본 학습을 할 때 반드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코스를 따라가는 레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 레슨은 그냥 돌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랭귀지 스쿨이라는 거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본 학습을 할 때는 랭귀지 스쿨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킨더 때까지는 필수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본 학습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저희는 그 1만 시간을 만든 이유가 언어라는 것은 절대량, 임계점을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엇으로 듣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저희 공통영어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무엇을에 다양한 컨텐츠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출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얼리버드라든지 툰 채널이라든지 뭐 스킬레슨 이 파트는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 아메리칸 스쿨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도 노출 아닌가요? 물론 노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킨더 단계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뭐로 연결하실 수 있으세요? 확장 수업, 그렇죠? 수업으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학습 강화편에 넣은 겁니다. 하단에 있는 노란 색깔 스킬레슨 ELL은 뭐냐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스킬레슨 파트가 2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구분값을 ELL과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쿨로 나눴는데요. ELL은 기존에 있었던 스킬레슨 그래머, 스킬레슨 뭐 스피킹, 스킬레슨 라이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학년인데 파닉스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또 센터에 있으시죠. 그럼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때 이 단계, 파닉스 단계에서는 스피킹 같은 것들을 영역 수업으로 연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으로 색깔을 입혀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학습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쨌든 학습을 이어갈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툴은 뭐냐라고 할 때는 게임 채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그 다음 배틀그라운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접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아이한테 어떤 학습을 강화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걸 토대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패턴 단계에서는 우선 뭐 킨더 단계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아이한테 어떤 단계로 어떤 레벨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 표를 토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이미지화. 자, 툰 채널에 굉장히 다양한 또 채널들이 있죠. 근데 그 안에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넣었어요. 공TV에 어떤 거 있어요? 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사실 받아요. 실제로 연구소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파닉스 단계인 거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재밌게 해야 되죠. 재밌게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4개의 박스로 쳐놓은 공TV 툰 채널에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에 뒷면에 보이는 아이가 공터 키즈라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챈트도 있고요. 실제로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강으로 나오는 어떤 외국인 선생님이 쿠키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단계, 뭐 예를 들면 방학 때 특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챈트들과 영상들이 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해요?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 좋아해.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공터 TNT로 가시면 돼요. 공터 TNT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주로 이거 틀어주시고 동생 보게 해주셔라 라고 교육대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터 TNT고요. 그 다음에 공터 비트도 챈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터 비트는 5 캐릭터가 등장해서 하나의 노래를 5개 버전으로 불러요. 락 버전도 있고 랩 버전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챈트로 조금 더 다양한 버전의 뭔가 이벤트를 진행하실 땐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뭐 공터 파닉스는 실제로는 이 공터 파닉스에 있는 컨텐츠들은 이 라이브러리에 다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인데 그 중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쪽에 넣어놓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파닉스 컨텐츠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라이브러리로 바로 넘어왔죠?
자, 단계별로 저희 다 알고 계시죠? 저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넣었네요. 그 원서 리스트 올려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원서 리스트 보시면서 추천 단계 보시고 아이들 원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2부에 김미양 이사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서는 잘 알고 계셔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얼리버드 채널, 이제 그 공지사항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많이 들어가 보시나요?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이런 컨텐츠들이 다 외부에서 쓰려고 하면 유료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쵸? 근데 저희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정말 이제 현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원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걸 수업에서 어떻게 녹일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사실 센터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뿐이지만 하단에 보시면 그 얼마 전에 밴드의 율량센터에 임수진 원장님께서 자리 올려주신 거 굉장히 핫한 반응으로 이거 핫하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팀에 요청해서 매뉴얼 바꿨습니다. 공터로. 마치 제가 준비한 것처럼. 그죠? 자, 이거 자료실에 올려놨고요. 다운 받으시고 이제 센터에서 활용하시거나 하실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영상서부터 뭐 메이킹서부터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도 AR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썸머타임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썸머타임이 적용되고 있는 기간이고 시기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 3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잖아요. 그래서 7시서부터 로그인이 가능해요. 그 이후에는 몇 시였어요? 6시였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갑자기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전체 공지를 한번 이제 드려야겠다 제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시부터 4시까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방학 특강. 그쵸? 들어가서 보시고 방학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그러면 이제 게임 채널이에요. 제가 게임 채널도 들어가 보시면 그레이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스킬 나눠져, 그러니까 서브젝트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장 좀 현장에서 잘 하기에 좋은 게 파닉스 단계가 활용할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목록화 시킨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금 타이핑을 치고 영타를 연습해야 돼. 그럼 게임처럼 재밌게 해야 돼. 또는 대소문자 구분하는 걸 게임을 통해서 재밌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지금 분류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제목을 넣어놨어요. 제목을 검색하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된다까지는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막연히 못 쓰지? 파닉스인데 지금 어떤 거 알파벳 순서 어떤 게임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찾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우리 애기들이 지금 대소문자 구분할 때는 이 게임 하면 되겠네? 요거 먼저 시켜보면 되겠네? 이렇게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대망의 대표님의 선물이었죠. 6월 8일 교육때 스킬레슨 아메리칸 스쿨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만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수업할 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에게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제가 이제 ELL이라는 구분값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킬레슨 하면 이런 화면 못 보셨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냥 그래머, 그 다음 스피킹, 리딩 이렇게만 보셨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노출 컨텐츠가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미국 학교 노출 컨텐츠 또 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도 보게 해주고 싶어요. 단계 거 말고요. 이런 생각 드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모든 단계에, 그러니까 자기 학년으로부터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총 3개의 단계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과목별로 좀 구분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리딩이라는 그 서브젝트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딩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랭귀지 아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캐블러리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책처럼 담아낸 거예요. 그 파트만. 그러면 아이가
또는 원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보케블러리 파트만 쭉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딩에서 뭐 예를 들면 스킬 중심으로만 시키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디지털 책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스킬별로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른 수업이랑 연계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서 그 자료는 만들어놨는데 업로드를 아직 못했어요. 그 스킬마다 권장하는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많은데 킨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도 있고 어느 걸 듣는 게 좋지 어느 과목으로 연결시켜서 아이한테 노출을 시키지 이런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닉스 단계에서 매스를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부터 시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매스에 이런 거 들어가져 있어요. 한눈에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계는 우리 공터 영어에 PK001에게 권장됩니다 라는 간단한 매핑을 만들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또 한글 표기 이런 거 사실은 상담하실 때 필요하시다라고 계속 요청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메타 정보부터 조금 드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노출 컨텐츠 집에서 과제 시키실 때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익숙한 그 스킬 레슨이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위에를 클릭하면 미국학교 스킬 레슨이 나오는 거고 하단에 과목들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스킬 레슨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레귤러 수업을 할 때 정규 과정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더 학습시킬 때 지금 보시는 컨텐츠들을 토대로 연결시켜서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단계가 낮더라도 단어도 학습해야 되는데 그때 챌린지 파트 다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카 챌린지 파트 기본적으로 학습할 때 연습시키시고 테스트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프라인으로도 출력하실 수 있도록 했죠. 제가 이제 2부에 퀴즈뱅크에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킨더 과정에서 그룹 수업으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노출로 연계하거나 할 때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 플랫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GR 단계는 이제 활용하실 때 조금 눈높이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레이드 1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뭘 시켜주고 싶으세요? 정말 이제 아이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싶어요. 그쵸? 그때부터는 웜업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습 강화 파트의 컨텐츠들이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단계마다 어느 단계에 어떤 게 열리냐라는 것에 대한 좀 이제 구두로 공지도 드리고 뒤에서 이제 2부의 김미영 이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건데요. 학습 강화편에서는 스킬 레슨 ELL, 기존의 그래머, 리딩, 라이팅 그 파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메리칸 스쿨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스킬 수업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그룹 수업을 개설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파트. 그 다음 세 번째, 무조건 해야 되죠. 스템 채널. 그렇죠? 이제 어떤 융합학습의 필수, 거기에 리딩 영역까지 연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템 채널 하고요. 미디어 채널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냐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게 그 지역의 학원에서 뭔가 특화된 학원으로 이제 명성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템 채널이랑 미디어 채널 오늘은 스템 채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미디어 채널은 제가 간단히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챌린지 그 다음에 퀴즈뱅크. 자 제가 지금 보시는 요 퀴즈 하나 낼게요. 커피 스타벅스 만원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들 중에 오픈되는 단계가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틀렸습니다. 기회는 딱 3번만 드릴 거예요. 지금 이상원 원장님 반칙이세요. 답은 맞았어요. 네. 손드신 원장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러닝 패스입니다. 러닝 패스가 그레이드 2죠. 그죠? 나머지는 다 어디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1 이상이면 모두 다 쓸 수 있고 사실은 뭐 ELL이나 아메리칸 스쿨은 전 단계에 열어놨기 때문에 그쵸?
러닝 패스는 그레이드 2일 때만 열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노출편에서는 지금 보시는 거 이건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단계서부터가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 바로 여기 중심으로 시켜주셔라 라는 겁니다. 레귤러 수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레귤러 수업 운영하시는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스쿨을 이용해서 이제 본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될 테니, 예를 들면 클릭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리딩, 리터러처를 클릭해서 그레이드 2를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열릴 거고요. 하단에 그레이드 2, 리터러처에 해당하는 스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스킬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석 상자 아시죠? 원래 스킬 레슨에 있는 보석 상자. 레슨 개수만큼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킬 레슨은 원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되셨죠? 보석 상자로 기록을 열어놨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게 그 기록이라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LMS에서 찾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의를 주세요. 되셨죠?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킬 레슨은 학습이 여기 안에서도 이제 시퀀셜 형태가 있고 뭐 오픈 셀렉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기록으로 남지 않는 거 꼭 반드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 이따가 얘기하실게요. 자, 지금 제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고 지금 그 얘기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 저는 오늘 수업 질문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템 채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스템 채널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미디어 채널이 저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공터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제 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공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되게 홍보 많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뭐 김소진 원장님께서도 초반부터 문의를 주셨고 맞죠? 홍보하실 수 있게 자료다 올릴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등부 수업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처음 보신 분 계시진 않죠? 그쵸? 다 많이 보셨죠? 자, 그 다음 퀴즈뱅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저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테스트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각 센터에서 이제 퀴즈뱅크를 활용해서 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부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과정에서, 중등 과정에서, 그쵸? 반드시 필요하고 또는 중등이 아닐지라도 추가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제 메타 문제은행의 문제들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러닝 패스입니다. 자, 그레이드 2부터 열리는 러닝 패스는 실제로 이건 학생의 페이지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테스트를 끝낸 아이에게 보여지는 학생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중심으로 조금 2부 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레이드까지의 컨텐츠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세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좋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 그러면 2학기 때는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단계별, 학년별 수업 확장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킨더 단계에서 추가 확장 수업으로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죠?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룹 수업으로 내가 개설해가지고 추가로 수강료를 발생시킬 거야 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과목들, 컨텐츠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신 파트라 넘어갈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컨텐츠 이용해가지고 확장 수업하는 거 뭐 사실은 스킬 레슨 그래머, 킨더 때는 뭐 스피킹, 그 다음에 라임 타임, 리딩 포 파닉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최상위반 아이들이 분명히 센터에 있으실 텐데 얘네들한테 조금 더 특화된 수업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도 분명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최상위반이 또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 운영이 조금 이제 필요하실 거예요. 그럴 때
단계별로 이 과목들을 연결해서 시간표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예를 들면 GR1부터 GR101부터 104, GR1이죠. 그 단계에서 그룹 수업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과목들이 아메리칸 스쿨하고 스템 채널하고 사실은 복화 챌린지는 메인 하나의 수업으로 가기는 어렵죠. 그죠? 얘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 약간 서포트하는 형태로 얘네들을 수업으로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GR2에서는요. GR201부터 204까지는 이 단계서부터가 진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학습의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아메리칸 스쿨을 이용하거나 러닝 패스를 이용해서 아이 학습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스템 채널, 그 다음 복화 챌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GR3이에요. 자, GR3에서는 제가 무엇을 뺐냐 하면 아메리칸 스쿨 넣으셔도 돼요. 스킬 강화하는 그룹 수업 하셔도 되는데 그레이드 3 정도부터는 충분히 아이가 미국 학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러닝 패스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들로 시간표를 구성한다. 제가 오늘 시간표 샘플을 중등부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등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중등부는 저희 원장님들께서 고민하시는 파트가 뭐냐 하면 이제 고학년 때 들어왔는데 파닉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데 단어 못 읽어. 그러면 너무 고민되시죠. 얘네 킨더 수업부터 어떻게 학습을 끌어가야 되지? 그럴 때 저희 단계 안에서의 상중하로 나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수업을 이어가실 때요. 그래서 기본이 부족한 친구들, 그럼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단계 배정을 어딜 받죠? 킨더를 받죠. 그쵸? 그러면 킨더 학습 하나만으로는 나도 불안하고 부모님도 불안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학습을 이어가실 때 이제 연결해서 학습을 시켜주셔야 한다. 이건 너무나 부모님한테 설득할 게 사실은 너무나 명확해요. 영어 늦게 시작하셨는데 아이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기본 레귤러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죠? 지금 중등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을 녹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법 개념이 없어요. 눈높이에 맞춘 문법이라고 하면 스킬레슨 그래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외부 학원에 가면 어느 반에 가죠? 중등 문법책을 보면서 딱딱하고 어렵죠. 이런 것들에 눈높이 차별화를 둘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에듀라는 거는 그 전체적으로 시간표를 조금 이제 요 설명드리고 한번 요 꼭지를 하나 보여드릴 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 공TV 아까 기억하시죠? 툰채널에 그 필터 마지막에 공에듀라는 게 있고요. 거기 안에 그 그래머 영상 있는 거 보셨어요? 문법 그래머? 공에듀가 문법 그래머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교육이 끝나면 지금 7월 10일 전까지 자료들을 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 순서 있잖아요. 목차별로. 그 다음 거기에 맞는 워크시트가 있어요. 다 기본 유형으로. 그러면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출력하고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시간표를 구성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내가 문법 개념 설명을 했어.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공애들을 이용해서 아이한테 프랩 수업을 시켰어. 또는 워크시트를 그래서 테스트단으로 활용했어. 그리고 수업을 했어요. 교재를 가지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세요? 테스트가 또 필요하죠. 확인 또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을 퀴즈뱅크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뱅크에서 문제를 이제 활용해서 2학기 때서부터 더 다양한 문제로 아이들 만들어서 진행하셔라 라는 거고요. 지금 거기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 단어와 뭐 그래머 유형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고 요걸 조금 보여드릴 거고 가야죠. 그쵸? 그래서 이 과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뭐 하는 거죠?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되겠죠. 우리 센터 시간표에 맞게. 일반적으로 중등부 시간표가 주 2회 120분 또는 주 3회 90분, 주 3회 120분 이렇게 구성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수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 시간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GR1부터 GR2. 자, 2단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신은
중학교 내신을 사실은 저희 단계랑 매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90점 맞는 친구가 저희 단계에서 GR1을 할 수도 있고 GR2 맞는 아이도 9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R1부터 저희 단계에서 GR2는 무엇을 시켜주는 시기이냐 하면 그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풋을 끌어내면서 확장시키는 시기예요. 학습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 그리고 학년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교과 과정, 교육 과정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퀴즈뱅크 쓰세요, 뭐 또 테스트 보세요라고 하지만 이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그쵸? 수행평가, 어떤 실제로 아이가 직접 뭔가를 해서 발표하거나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 수업에서 강화시켜 주시고, 여전히 학부모님들의 니즈는 불안하시잖아요. 그쵸? 그 불안감의 해소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이 친구들에게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능력도 있는 친구들이고 끌어주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 수업을 이제 확장시켜서 넣어주시는 걸 권장이에요.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레이드 1, 2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목표는 어디를 두시면 좋다고요? 러닝 패스로 빨리 넘어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레이드 3까지 넘어올 수 있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실 때 아이 혼자 레귤러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강화할 때 필요한 것이 스킬 수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 친구들은 그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레이드 1, 2는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간표에 담겨지면 된다. 그 다음에 중등 상위반 GR3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그레이드 3 이상이고 중등에서 상위반 이 단계를 하고 있는 아이를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내신이 문제인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굳이 엄마가 불안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매번 넣을 필요가 있냐?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점검 정도로 무엇으로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뭘 중심으로 해주셔야 돼요? 러닝 패스를 활용하셔서 스킬을 강화시키고 이 아이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목, 그렇게 진행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을 가지고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시간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중학생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잘 채우기 위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토대로 이제 2학기 중등부 시간표를 구성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수업 시간을 120분 정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2회냐 3회냐 또는 90분 3회냐 이런 차이가 있으실 거고, 정규 수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정규는 무조건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원장님들 꼭, 저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저희 GR1, 2 교재가 담고 있는 방향이 6개 영역, 6대 영역에 대한 얘기인 거 맞죠? 그쵸? 근데 거기서 내신을 이제 얘가 이걸로 될까? 되지 않을까? 내신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방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셨던 60분 레귤러 수업을 하고 나머지 뒤에 뭐가 있어요? 붙여놓은 60분들이 있으시겠죠. 그 60분을 사람의 역량으로 채우려는 강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활용하셔서 관리하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공터 레귤러는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일반 자기 단계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무엇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머 영상 있고 워크시트 있다고 했었죠. 우리 학원이 60분이에요. 120분 수업이에요.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저 공에듀아 워크시트를 언제 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문법은 내가 많이 알려주면 잘 하나요? 아니죠? 그쵸? 많이 시켜야 되죠.
많이 돌려야 되죠. 그죠? 많이 시키고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사실 적용이 빨라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시간을 올곧이 줘야 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다 듣고 있는 건 아니죠.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바로 그거죠. 스스로 들으면서 뭔가 해결할 거리를 주면 되는 거. 그래서 아이가 강의를 들을 때 강의의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있으니 1차적으로 그거를 어디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학원에서. 그쵸? 그리고 그 레슨의 포인트는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만약에 60분이다 라고 하시면 저걸 앞쪽에 넣으셔도 되고 우린 30분이야 그럼 저걸 어디로? 과제로. 그쵸? 이렇게 연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120분 수업으로 구성하실 때 안정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날 왔을 때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강의로.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왔어요. 저 레슨 듣는 시간 15분 정도 할애하시면 되거든요. 앞쪽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 듣고 온 친구한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개념 알려주고 문제 적용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재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날 왔어요. 다음날 오면 아이가 학습한 거 토대로 무엇이 필요하죠?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시험지 출력하실 거예요? 힘드시죠? 그래서 그거를 탑재하셔도 된다라는 거. 있으면 뽑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퀴즈뱅크 이용해가지고 이제 띄우실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1차 됐다. 여기서 너무 또 이제 막 갑자기 기대가 문법 문제가 다 있다. 기본 유형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학기 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셋업을 완료할 거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이걸 토대로 2학기 수업 어차피 구성하실 거니까요. 그 내신 단어와 이제 그래머 테스트 이런 식으로 퀴즈뱅크에 올라가져 있는 걸로 테스트를 걸어 놓으세요. 그럼 그걸 일괄적으로 테스트 보고 자동 채점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의 리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추가적으로 이 복화 챌린지의 비중은 몇 분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걸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시면 배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하위반 아이들 있죠. 습관 잡아줘야 되는 애들은 학원에 시키셔도 되지만 상위반 애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테스트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하셔라의 꼭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위반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하면 꼭 뭐가 필요하죠? 시험을 훈련시킬 시간이 일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원장님들 내신 수업하실 때 본문 하셨잖아요. 그죠? 본문, 교과 수업을 하위반 애들을 시켜주시잖아요. 그 시간은 금요일 날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게 자꾸 하위반이라고 해서 킨더, 저희 단계에서 중등 킨더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기본 시간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드 1, 2 단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레귤러는 이제 자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로 갔을 때 하단에 있는 그레이드 1이라는 것이 스킬 수업이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미국 학교 그레이드 2에 있는 RI에 있는 그 리딩 인포메이셔널 텍스트에 있는 스킬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원장님들이 시키고 싶으셔도 아이가 볼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연계할 수 없는데 저희한테 그 아메리칸 스쿨 열려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과목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수업을 45분 정도 하게 되면 그 그래머 또는 내신 단어 이런 것들은 그 15분 안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본 수업을 무엇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쟤를 과제로 하실 거다. 그 다음 내신 단어는 테스트로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수업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요일이 다르죠. 자, 여기 단계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과학 과목이라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확장시켜줘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만나게는 영어 지문은 대체로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 그 파트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휘를 더 많이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융합학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 사이언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8일에 간단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학은 쉽게 접근하려고 할 땐 그거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 있다면 영어로 들을 때 훨씬 쉽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실 거고 그 주제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 찾으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1차는. 근데 이제 뭐 국내 과정이랑 사실 매핑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 초등과학 뭐 과정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으니 그쵸? 1차 그렇게 보시면서 연결하셔도 된다. 저희가 1번 지금 제공하는 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과학의 난이도별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파일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건 추천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걸 보시고 연결하셔도 되고요. 과학의 난이도일 뿐인 거고요. 만약에 학년, 이 친구가 초등학교 만약에 4학년인데 안 배웠다라고 하면 과목을 주제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등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개념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금요일 날 확장 수업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단어,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제 그런 표현들, 디스커션 하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가시고 GR3 이상의 상위반 아이들은요. 내신은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이제 뭘 주셔야 돼요? 어떤 것을, 어떤 영어를 접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므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러닝 패스, 그 다음 스킬, 어떤 과목 수업들인 거예요. 확장되는. 그래서 그 학습 중심으로만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를 주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시간표에 대한 건데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과목들을 나는 스템 채널을 분명히 보기는 했어. 러닝 패스도 들었어. 우리 센터에 한 명이 테스트를 봤어. 그래서 리포트 보는 것도 알게 됐어.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하나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PT를 바꿀게요. 질문 없으시죠? 아, 질문. 네. 여기 내신 단어라고 써있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영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직 모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치만 이제 모든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12종 출판사잖아요, 원장님. 그쵸? 자, 사실 내신 단어 되게 많이 궁금하시고 문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파트가 가장 뒤에 퀴즈뱅크 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안내 드리고 그리고 좀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좀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자, 이제 확장 수업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료실에 이미 저희가 확장 수업, 기존에 있었던 뭐 라임 타임이라든지 리딩 for phonics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 대면 교육의 URL까지 자료실에 사실은 같이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파트는 기존에 있었던 수업, 뭐 리딩 for phonics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보시고 달라진 거는 자, 예를 들어 시간표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확장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월수금 정규 수업 외의 화목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조각 퍼즐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수업을 개설해서 그 그룹을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시간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구성하실 때 단계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걸 간단히 넣었고 이보다 더 디테일한 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안내드린 그 컨텐츠, 그 서브젝트를 이용해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딩 for phonics 자료를 다시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런 내용들 토대로 부모님들께 뭔가 안내하시거나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뉴얼을 조금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수업 교환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리딩 for phonic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수업에 대한 특징만 말씀드리면 지금 리딩 for phonics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자기 학습을 끝났는데 만약에 1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활용하기에 파닉스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걸 가지고 화요일마다 그룹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실 때 그룹 수업으로 개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 꼭지 이 플로우를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임 타임은 사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수업이거든요. 이제 이 라임 타임이 그거예요. 동요하고 원서가 연결됐어요.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는 그 노래들이 그냥 흥얼흥얼 거렸던 그 동요가 원서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킨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어로 많이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쵸? 많이 픽처톡도 해봐야 돼요. 그쵸? 질문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Reading for Phonics는 파닉스를 중심으로 학습하지만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그 PPT가 들어가져 있어요. Reading for Phonics.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그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보는 교재가 원서예요. ABC 그 원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도하실 때 A는 애야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여기서 배웠거든요. 그럼 진도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된 또 다른 이제 그 파닉스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룹 수업할 때 뭘 끌어주셔야 돼요? 표현을 끌어주셔야 되죠. 사과가 무슨 색이야? 개미는 무슨 색이야? 이런 것들 표현을 끌어내 주셔야 하는데 그 수업이 가능한 PPT가 기존에는 있었죠. 0단계라고 해서 그것들을 표현 중심으로 쭉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표현을 연습하고요. PPT로. 그리고 나서 원서에서 익혔었던 이제 색깔을 익혔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What color is it? 하고 물어보면 애기들이 대답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자세히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내용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시연 수업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요청 주시면 저희도 이제 준비해서 줌이나 이런 것들로 추후 교육으로 연결하려고 해요. 오늘 요거까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 자료를 먼저 보시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는 중입니다. 라임 타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기본적인 표현들 있죠. 색깔, 그 다음에 뭐 음식, 뭐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킨더 때 많이 연습하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한 상태에서 또 못도 하는 거예요. 그 동요하고 이제 원서가 연결돼서 그 원서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좀 표현을 끌어내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거죠.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노래를 잘 부르겠다라는 건 아닌데 아이가 챈트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렇게 즐겁게 이해한 것들을 원서와 연결하다 보니 재미가 있다. 근데 그 챈트도 목적을 가지고 단계별로 조금 시켜주셔라 해서 이 각각의 단계가 어디에서 진행이 무슨 목적으로 하셔야 한다라고 좀 세부적으로 좀 티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교육할 때도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이 보컬 트레이닝 하는 그 링크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챈트를 잘할 때 합창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마 그거 설명해주는 파트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가사 올려놨거든요. 아이들 이제 그 송 챈트 출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과 연결된 챈트들을 다 이제 출력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 이거 같이 활용하시라고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은 안 하지만 챈트는 출력해서 하게 할 거야. 그러시면 이 자료 활용하셔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업로드했는데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찾아보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선 요 과정에 먼저 넣어봤어요. 자, 저희 그러면 지금부터 딱 10분 쉬고 스템 채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